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근력을 키우려면 몇 번 들어야지? 근육을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럼 몇 번이 좋지? 오늘은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여겨왔던 바로 그 반복 횟수 규칙이 정말 맞는 건지 최신 과학 연구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무겁게 들면 힘이 세지고 가볍게 많이 하면 지구력이 좋아진다. 아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한테든 운동 좀 한 친구한테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일까요?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피트니스 업계의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반복 횟수 연속체라는 모델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했어요. 1회에서 5회는 오직 근력, 8회에서 12회는 근육 크기, 그리고 15회 이상은 무조건 지구력. 정말 딱 떨어졌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한 대규모 과학 연구팀이 이 오래된 규칙에 이거 진짜 맞아? 하고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과연 이 오랜 믿음이 최신 과학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근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최대 근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근력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대부분의 과학 연구에서는요, 딱 한 번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 우리가 흔히 원RM이라고 부르는 원RM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1RM,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늘리는 데는 놀랍게도 옛날 말이 맞았습니다. 무겁게 드는 게 가볍게 드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효과적이었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특이성의 원리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연습한 걸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훈련 자체가 하나의 기술인 셈이죠. 신경계가 이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구나 하고 적응하면서 힘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게 드는 연습을 해야 무거운 걸 드는 시험도 잘 보겠죠? 그럼 무거운 게 짱이네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만약에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1RM이 아닌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결과가 똑같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특정 운동 동작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육이 내는 힘 자체만 측정하는 특수 장비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중량 훈련의 장점이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중량 훈련이 키워준 건 근육 자체의 순수한 파워라기보다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기술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자, 이제부터가 이 연구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가장 놀라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근육의 크기, 즉 근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육 키우려면 몇 회 해야 돼요? 라고 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열의 9은 8회에서 12회요 라고 할 겁니다. 맞죠? 이건 거의 공식, 아니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든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든 근육은 거의 똑같이 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무게가 아니라 노력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근육이 진짜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즉 실패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끝까지 쥐어짜내야만 숨어있던 근섬유까지 전부 자극해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게가 얼마든 상관없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무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연구진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선이 있어요. 내 1RM의 최소 30% 정도 되는 무게는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너무 가벼워지면 근성장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30%면 꽤 넓은 범위 아닌가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상적인 근비대 구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죠.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근지구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앞서 근력이나 근비대처럼 이거다 하는 명확한 답을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지구력에 관해서는 아직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 가벼운 무게가 더 좋아 라고 하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아니요, 별 차이 없는데? 라고 해요. 결론은 뭐냐고요? 아직 확실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가장 정직한 대답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흥미로운 결과들을 싹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새로운 훈련 지침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회는 근력, 몇 회는 근육, 이런 낡고 뻣뻣한 규칙서는 그냥 던져버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목표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훨씬 유연한 플레이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새로운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볼까요? 목표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근력. 내 최대 무게, 원RM 기록을 깨는 게 목표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무겁게 드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 특이성의 원리 때문이죠. 둘째, 근육 성장. 근육 빵빵하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럼 무게에 대한 집착은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노력입니다. 실패 지점까지만 밀어붙인다면 무거운 무게든 가벼운 무게든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근지구력은요?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 즐거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낡은 규칙은 사라졌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가능성이 열린 거죠.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만의 운동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